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투교실 덕투쌤입니다. 오늘 우리 덕투교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덕투로 여는 미래, 덕투로 나가는 행복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 우리 덕투교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10년 정도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공부를 다 하고 난 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하면서 공부도 함께 병행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 다양한 투자 분야 중에서 또 본인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투자 공부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지 공부 먼저 다 끝내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끝낸 후에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투자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부동산 관련 강의료만 2천만 원 가까이를 쓰는데 아직 매수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나는 공부가 필요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아파트나 토지나 상가 등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몇 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만 배우려고 한다면 나한테 무엇이 남을까요? 본인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며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현장 답사도 직접 가보고 안 되면 손품이라도 팔아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책상 앞에 앉아서 마우스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전국 어디든지 다 둘러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세상이 아닌가요? 직접 보고 듣고 배우자. 또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지역을 분석하고 입지를 살피겠다면서 본인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귀 동냥만으로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찍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지요. 그렇게 찍어주는 것들만 매입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발로, 눈으로, 귀로 띄고 보고 들으면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거의 다 비슷한가 봅니다. 누구나 내비건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를 3년 넘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 투자금이 떨어지면 투자시장에서 돌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입니다. 내 손으로 도장 찍을 힘만 있다면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세상에는 투자할 물건이 많고 많으나 그 중에서 내 조건과 방향에 맞는 것만 잘 골라 잡아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가요? 투자는 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또 깊게 파고들면 쉬운 것도 오히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일단 투자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작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것입니다. 투자는 생각을 열어두고 하자. 지금부터 대략 한 30여 년 전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몇 년 안 된 초창기 시절에 부천역 인근에 있는 9층짜리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세가 대략 10억 원 정도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건물주는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한 부자였는데 이 빌딩은 부모님 명의로 된 것이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고자 급매로 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도 많고 공실도 좀 있었던 상태라 그런지 잘 팔리지 않아서 당시 시세보다 5억 원 정도 더 낮게 급매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빌딩을 사려면 대략 한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억지로 끌어모으면 어떻게든 충당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자를 감당하기도 겁이 났고 또 아직 투자 경험이 미천한 때라 공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몰라서 결국은 포기를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대략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인데요. 부천에 다시 갈 일이 생겨서 그 빌딩 주변을 잠깐 들러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빌딩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요. 공실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세는 약 20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요. 10년 전 그때 제가 그 빌딩을 10억 원보다 조금 싸게 구입을 했었다면 사실 10년이 지난 바로 그때 직장을 은퇴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기회를 노리다 보면 그런 좋은 물건을 만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만났을 때 방법도 모르고 시장 흐름도 모르고 방향도 잡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나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랜 기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에는 약간의 배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배짱은 무모한 용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공부와 경험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지요. 손에 쥐고 있던 투자금으로 조금씩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물건을 많이 싸고 많이 팔아봐야 더 큰 투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아직은 공실이 많아 매매가는 30억 원이지만 3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무피 투자 정도가 아니라 5억 원이 남는 투자가 되는 셈이지요.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매달 내야 하는 한 달 이자가 대략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물건에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투자하겠다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초보 투자자들은 대부분 5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에 마련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이자가 보통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라고 하면 숨이 막히다 못해 목이 졸린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해 보면
대출을 받으면 5억 원이 남으니까 이 돈으로 이자를 내도 4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부담감을 쉽게 털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투자자들이 예외 없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을 넘어서야 다음 단계의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덕투, 즉 부동산 덕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덕투교실 입문과정 네 번째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